BJ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땡땡님이 오늘 제 방송 살렸어요. 진짜 땡땡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이런 말을 매일 듣다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BJ의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죠.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 이 방에서는 나는 그냥 손님이 아니라 이 사람의 스폰서다. 이 감정이 붙으면 후원은 더 이상 콘텐츠 비용이 아니라 관계 유지비가 됩니다. 그래서 취업이 어렵고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어도 그래도 이 사람한테는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걸 단순히 인터넷 방송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사이버 룸살롱에 가까운 구조죠. 안녕하세요. 사건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런 기사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법방 BJ, 엑셀 방송하는 사람들, 수십억씩 벌어놓고 세금은 제대로 안 내는 문제.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세금 좀 덜 낸 인터넷 방송인 스캔들 수준이 아니라 청년들의 중독, 빚, 관계 붕괴까지 엮여있는 구조라 제가 보기엔 꽤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오늘은 법방 BJ, 엑셀 방송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세금을 탈루하는지, 법방, 엑셀 방송의 구조가 왜 시청자, 특히 청년들에게 위험한지, 정상적인 1인 크리에이터라면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엑셀 방송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시죠. 자, 화면에 보시면 BJ들이 여러 명 나와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 옆에는 후원 금액, 별풍선 수, 순위가 쭉 적혀 있고 그게 마치 엑셀표처럼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오늘의 탑3 안에 들면 승진, 꼴찌 BJ는 퇴출, 땡땡님 지금 조금만 더 쓰면 1등 역전입니다. 여기에 성적인 요소가 결합되면 얼마를 쌓느냐에 따라 수위가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특정 금액 이상 후원을 하면 옷을 벗는다. 순위 안에 들면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 1등에게만 보여주는 비밀 영상이 있다.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재미있는 이벤트 같아 보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도박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박의 핵심이 뭐냐면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엑셀 방송도 똑같아요. 지금 2등인데 10만 원만 더 쓰면 1등입니다. 이번 판 끝나면 순위 리셋돼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 멘트 한 줄에 시청자는 머릿속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가 쓰려던 한도를 훌쩍 넘어서는 순간이 금방 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편의점 알바비 일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신용카드 할부,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부모님 카드까지 건드리는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위험한 건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관계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BJ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땡땡님이 오늘 제 방송 살렸어요. 진짜 땡땡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이런 말을 매일 듣다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BJ의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죠.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 이 방에서는 나는 그냥 손님이 아니라 이 사람의 스폰서다. 이 감정이 붙으면 후원은 더 이상 콘텐츠 비용이 아니라 관계 유지비가 됩니다. 그래서 취업이 어렵고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어도 그래도 이 사람한테는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걸 단순히 인터넷 방송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사이버 룸살롱에 가까운 구조죠. 차이점이 있다면 술 대신 콘텐츠를, 그리고 접대 대신 관계와 감정을 판다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인식과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관도 서서히 뒤틀립니다. 법방 구조에서는 사람의 몸이 가격표가 붙은 상품이 됩니다. 얼마를 쌌냐에 따라 BJ가 나에게 더 많이 웃어주고 더 많이 보여주고 더 자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반대로 시청자는 타인의 몸과 행동을 돈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나중에 실제 연애, 결혼, 직장관계에서도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경제력, 지위로 컨트롤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관계가 틀어지거나 BJ가 방송을 그만두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쓴 돈이 억울하니 불법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사적 영상의 유포 협박, 스토킹,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쌌는데 라는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방, 엑셀 방송은 도박형 중독 구조, 관계 중독, 빚, 재정 파탄, 성인식, 인간관계 왜곡,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얽혀서 삶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에겐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죠.
돈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방, 엑셀 방송의 수익 구조 자체는 간단합니다. 시청자가 플랫폼에서 별풍선, 코인, 하트 같은 유료 아이템을 결제합니다. 플랫폼이 수수료 20에서 30% 정도를 떼고 나머지를 BJ에게 정산해주죠. 엑셀 방송은 여기에 기획사, 메인 BJ, 게스트 BJ가 미리 정해놓은 비율대로 나눠서 갔습니다. 시청자가 후원한 게스트 BJ에게는 정작 아주 적은 부분만 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입니다. 정상적인 1인 크리에이터라면 나는 이제 방송으로 수익을 벌고 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방, 엑셀 방송 편에서 실제로 적발된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나는 취미생활일 뿐이다 라면서 아예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은 매일 하고 수익은 수천만, 수억씩 나오는데도 부가세도 안 내고 종합소득세도 몰랐다 하거나 플랫폼에서 3.3% 떼간 걸로 끝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법의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기간의 총 수익금액에 별도의 가산세를 물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총 수입의 0.5에서 1% 수준의 가산세가 붙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예 신고를 안 했으니 숨긴 세금의 약 20% 정도, 부당한 경우 최대 40%까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플러스 기한을 넘기고 내면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까지 따라 붙습니다. 한마디로 세금만 안 냈다가 아니라 세금, 벌금, 이자까지 함께 안고 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경우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 먼저 법인 자금으로 바람잡이 후원금을 쏘고 비용 처리를 합니다. 기획사나 방송사가 법인을 세워놓고 자기네 명의로 거액의 후원을 쏩니다. 겉으로 보기엔 와, 저 방송 큰 돈 떴다 인데 실제로는 회사 돈이 BJ에게 들어가는 거죠. 이 돈을 장부에는 광고 마케팅 비용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죠. 법인이 사용한 비용이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실질은 뭐냐? 회사 돈으로 판을 키워서 더 많은 시청자의 후원을 끌어내고 그 후원금이 다시 기획사, BJ 소득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부풀린 꼴이 되고 허위 비용 계상이 법인세 탈루가 되는 겁니다. 만약 허위 세금 계산서까지 동원했다면 조세 포탈까지 추가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 가산세를 넘어서 형사처벌,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문제가 같이 따라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걸 법인세 탈루와 시청자 기만 구조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BJ들이 허위 비용과 가짜 인건비를 만들어내는데요. 수익이 너무 많이 잡히니까 거기에 맞춰 비용을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에서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으로 넣는다든지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 친척 이름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입니다. 이젠 차명 계좌와 해외 플랫폼으로 수익 은닉도 많이 합니다. 요즘 해외 성인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달러, 유로로 수익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본인 계좌가 아니라 가정 명의 계좌, 타인 명의 계좌로 받고 국내에서는 내가 번 돈이 아니다 라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국세청에서 보면 그대로 사기,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 포탈로 분류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이렇게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물론 액수와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도 나오지만 초범이면 괜찮겠지 라고 보기에는 형식상 전과자가 되는 범죄입니다. 법방, 엑셀 방송, 유흥계열 유튜브 중 일부는 명품과 외제차, 고급 주택, 성형 피부과 비용을 업무용 비용이라며 경비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세무조사에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적 소비라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니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명백하면 역시 조세포탈죄로 형사입건 가능성이 생깁니다. 액수가 커지면 처벌 수위도 아예 급이 달라집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수준인데 이게 5억 원, 10억 원을 넘어가는 고액 탈세가 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벌금이 가능하고요.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무기징역 또는 마찬가지로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탈세액은
숨긴 소득 자체가 아니라 그 소득에 대해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의 기준입니다. 법방, 엑셀 방송처럼 연매출 구조가 수십억, 수백억으로 보고되는 경우에는 세금 탈루 구조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그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무조사 한 번 받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검찰에 송치되고 법원에서 양형 논의까지 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옷을 벗고 방송하는 법방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맞방이라는 것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맞는 방송의 줄임말로 시청자가 지불한 후원금을 대가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송을 말하는데요. 가격이 더 올라갈수록 엉덩이, 종아리, 가슴이나 성기 부위를 때리는 등 잔인하고 가학적인 맞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방송에서는 법방과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시청자가 제시된 가격표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한 뒤 원하는 폭력 행위를 지정하면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겁니다. 또는 후원 순위가 밀리는 게스트를 때리기도 하죠. 폭행 수위나 행위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이런 도구가 들어갑니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룰렛판 같은 걸 돌리거든요. 이제 확률이 0.1%니까 이거는 제일 세지만 맞을 일이 없을 거다. 야구 방망이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확률이 없을 거라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근데 사실상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맞아보고 막 이랬었고 그 다음에 후원금이나 뭐 이런 순위 이런 걸로 이제 되게 압박을 많이 주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부는 생방송이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계약서 상에 방송 같은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도중에 나가신 출연자분도 계셨었거든요. 제가 있었을 때 이제 그분들한테 돈을 아예 안 주더라고요. 하지만 맞방을 하는 진행자끼리 아무리 상호 합의를 하고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맞는 상대방이 이가 부러지거나 맞은 상흔이 심하다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진행됐다고 보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 방송 자체가 다 문제인가? BJ 하면 다 범죄자 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게임, 음악, 공부, 시사, 교양, 브이로그, 건강한 콘텐츠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투명하게 세금 내면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콘텐츠 수위가 음란물에 걸쳐 있고 중독, 빚, 관계 왜곡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득, 세금 처리도 무리하게 탈법으로 가져가는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새로운 직업을 개척한 게 아니라 온라인 도박의 심리 구조, 유흥업소의 관계 구조, 조세포탈의 탈법 구조를 그대로 인터넷으로 옮겨온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벌면 법만큼 법이 요구하는 만큼 투명하게 신고하는 구조로 가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한 줄입니다. 법방, 엑셀 방송은 단순히 야한 방송이 아니라 도박, 중독, 성착취, 탈세가 한데 얽힌 산업 구조이고 그 비용은 결국 청년들의 인생과 우리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된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라는 도구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걸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갈아넣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오늘 이야기가 이 판을 재미가 아니라 구조로 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